안녕하세요, 원피스 조아입니다. 오늘은 역대 사왕들 전투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 길드 수장 광대 버기. 광대 버기는 사왕 카이도와 빅맘이 와노쿠니 전쟁에서 무너진 직후 밀짚모자 루피와 함께 새롭게 바다의 황제 자리에 들어온 인물입니다. 버기는 전투력보다 명성이 뛰어난 인물로 지금까지 성과를 살펴보면 해적왕 로저가 선장이던 로저 해적단 출신으로 현재 사왕 중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샹크스가 붉은머리 해적단 최초 영입을 시도한 인물, 모든 사왕들이 성공하지 못한 해적왕 로저의 의지가 담긴 밀짚모자에 구멍을 뚫고 침까지 뱉은 인물이고, 로저가 처형당한 이후 힘과 정체를 숨기다 해적왕의 아들 에이스를 살리기 위해 임펠다운 탈옥을 감행한 남자,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에게 최초로 동맹 제의를 받은 남자, 전 칠무회 크로커다일과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를 수하로 둔 남자, 칠무회를 찍고 바다의 황제까지 오른 남자, 마지막으로 원피스의 주인공이자 해군 영웅 버프의 손자, 혁명군 드래곤의 아들 몽키디 루피는 자신에게 처형당하는 걸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전투력은 형편없지만 인맥과 운빨은 역대 모든 사왕을 통틀어 최고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버기의 동강동강 능력이 각성되면 세계관 최강의 능력이 될 거라는 이야기가 꾸준히 퍼지고 있습니다. 초인계 각성은 주변 지형지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버기가 각성에 성공하면 모든 인물을 동강내버릴 수 있는 무서운 능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각성한 버기가 빡쳐서 레드라인을 동강내버리면 고대병기의 힘이 부럽지 않은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버기가 원피스 끝나기 전에 각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밀짚모자 해적단 선장 루피입니다. 와노쿠니 전쟁에서 사왕 카이도를 꺾고 새로운 바다의 황제로 등극한 몽키디 루피는 작품 초반 해군 대장 입장에선 죽이고 싶으면 언제든 죽일 수 있는 대형 루키 정도 레벨이었지만, 정상결전 이후 해적왕의 오른팔 명왕 레일리에게 폐기 수련을 받은 이후에는 엄청난 속도로 전투력이 올랐고, 루피와 만난 칠무에는 행콕을 제외하면 모두 루피에게 패배했습니다. 루피는 와노쿠니 전투에서 카이도와 전투에 패배했을 때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부하로 만들고 싶다는 카이도의 전력 욕심 때문에 루피를 살려도 훗날 바다의 황제가 바뀌는 사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루피의 전투력은 악마의 능력과 패기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패기 먼저 살펴보면, 레일리에게 패기를 배운 이후 빅맘의 본진 토트랜드에서 카타쿠리와 전투를 통해 견문색 패기 각성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에게 패배한 이후 노예수용소 우동에 잡혀 그곳에 있던 효고로를 통해 무장색 패기 각성 류오를 익히고, 폐왕색 패기를 둘러 공격하는 폐왕색 각성은 카이도와 전투를 통해 성공시켰습니다. 악마의 능력 각성도 카이도의 피니쉬 공격을 맞아 죽기 직전 니카 각성에 성공하며 비로소 바다의 황제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에그헤드에서 CP0 로보르치와 대결할 때 루치도 각성에 성공했지만 루피에게 한 번의 정타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니카 각성 단계에서 하얀 로켓 한 방에 루치는 기절했습니다. 백수해적단 선장 카이도. 세계 최강의 생물이라 불리던 카이도는 과거 전설의 록스해적단 출신으로 하늘섬에서 떨어지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치는 곳 하나 없이 멀쩡한 신체는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인물입니다. 카이도는 엄청난 피지컬을 기반으로 적들과 싸우는데 대부분의 공격을 일단 맞아주며 어느 정도 레벨인지 확인해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최악의 세대와 대결할 때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반격할 수 있었으나 일단 맞아주고 공격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루피가 카이도에게 데미지를 주는데 성공했을 때 자신을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많지 않다며 전설의 해적들을 떠올렸고, 실루엣에 비춰진 인물들을 살펴보면 록스디 지백, 해적왕 골디 로저, 흰수염, 샹크스, 오뎅이 있었습니다. 카이도는 피지컬이 워낙 좋아서 내부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 아니라면 데미지를 주는 것조차 어려운 인물입니다. 카이도의 내구성을 뚫은 공격은 무장색 패기 각성 류오와 폐왕색을 두른 공격을 하게 된 루피, 칼의 폐왕색을 두른 조로, 트라팔가 로우의 간마 나이프, 킬러의 카마소닉, 오뎅의 도원 토츠카, 아카자의 구남자의 도원 토츠카, 이 정도로 손에 꼽을 정도라서 카이도를 상대하는 입장에선 내구성을 뚫지 못하면 승산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도는 모든 패기를 각성했고, 빅맘이 준 동물계 환수종,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어 동물계의 강인함까지 얻어 말 그대로 최강의 생물다운 엄청난 포스를 보였던 사왕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카이도의 악마의 능력을 자세하게 분석한 영상이 있으니 한 번씩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빅맘 해적단 선장 빅맘입니다.
전 사왕 빅맘은 카이도, 흰수염과 같은 록스 해적단 출신으로 강철 풍선이라 불리는 엄청난 피지컬을 가진 괴물입니다. 이미 5살 시절 세계 정보도 쉽게 건드릴 수 없던 거인의 나라 엘바프에서 2명의 영웅 중 1명에게 배가 고픈데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치명타를 입혀 사망시킨 전적이 있습니다. 빅맘은 소울 능력으로 태양 프로메테우스와 구름 헤라를 이용해 날씨를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빅맘은 무장색, 견문색은 물론 폐왕색 패기까지 두른 사왕다운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고, 카이도와 합동공격 폐해는 역대급 강한 기술로 어떤 인물이라도 정통으로 맞으면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악의 세대 트라팔가 로우와 유스타스 캡틴 키드에게 패배하면서 사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용암에 빠져 현재는 생사불명 상태입니다. 5번째, 흰수염 해적단 선장 흰수염. 해적왕 골디 로저의 라이벌이었던 흰수염은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 원피스를 찾을 수 있었지만 흥미를 느끼지 않아서 찾지 않을 정도로 바다에서 로저만큼이나 자유로웠던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흰수염이 자유로울 수 있던 이유는 당연히 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왕에 맞서 싸운다. 둘째, 사왕 밑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흰수염은 대해적 시대가 열리기 이전부터 이미 로저의 라이벌로서 바다에서 힘으로 흰수염을 이길 수 있던 인물은 없었습니다. 흰수염은 해적왕이 된 로저의 현상금 55억 벨이 다음으로 높은 50억 벨의 몸값이 책정될 정도로 세계 정보가 경계하는 인물이었고, 정상결전에서 흰수염 세력에 맞서 해군은 대항할 수 있는 최고 전력을 모두 배치시키고 수많은 전략을 준비해뒀습니다. 흰수염은 죽기 일보 직전 검은 수염 티치와 대결했을 때 전투 초반 어둠 능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정탈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흔들흔들 능력이 통하지 않는 걸 인지하고 티치가 방심했을 때 언얼도를 이용해 공격을 성공시키고 지진 능력으로 데미지를 넣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흰수염이 정상결전 초반에 티치를 만났다면 죽이는 것도 가능했을 정도로 흰수염과 티치의 전투력 차이가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마의 능력 각성과 지금처럼 패기에 대한 개념이 잘 잡혀있지 않던 시기라 흰수염의 위험이 잘 드러나지는 못한 게 상당히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6번째, 검은 수염 해적단 선장 티치. 원피스 최초 악마의 능력을 2가지 사용할 수 있는 검은 수염 마샬디 티치는 어린 시절 흰 수염 배에 탑승해 약 20년 동안 자연계 어둠 열매를 찾고 있었고, 자신이 원하는 열매를 보자마자 동료를 죽이고 도주했습니다. 티치는 어둠 능력을 원했던 시점부터 이미 흰 수염을 죽이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치밀한 인물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 능력을 통해 흰 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 에이스를 잡았지만, 티치는 어둠 능력을 가지기 이전부터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입힐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흰수염과 정상결전에서 대결했을 때 전투 초반 어둠 능력을 사용해 의외성이라는 변수로 흰수염에게 정타를 몇 차례 넣었지만 방심한 틈에 죽을 뻔한 위기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다구리를 통해 흰수염을 죽이고 흔들흔들 능력을 강탈에 성공했지만, 흰수염이 아카이누에게 명구빵을 맞기 이전 몸 상태였거나 평상시였다면 어둠 능력으로 흔들흔들 능력을 무력화시켜도 기본적인 전투력에서 큰 차이를 보였을 것입니다. 정상결전 이후 티치는 어둠 능력과 흔들흔들 능력을 통해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을 처리하여 바다의 황제 자리까지 오르고 수많은 능력자를 사냥하며 희귀한 능력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 칠무회로 활동했던 보아인콕을 죽이기 직전까지 갔었고, 현재 전 칠무회이자 사왕 빅맘을 무너뜨린 최악의 세대 트라팔가 로우와 로드 포네그리프를 두고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은 수염의 전적을 살펴보면 사왕 샹크스의 눈에 상처를 냈고, 흰수염 해적단 2번 대대장이자 해적왕 골디 로저의 아들 에이스를 제압, 정상결전에서 다 죽어가던 흰수염에게 막타 성공, 흰수염 잔당을 처리하고 사왕의 등극, 전 칠무의 보아인콕 제압. 원피스가 최종장에 진입한 현재 앞으로 검은 수염 티치의 활약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번째, 붉은머리 해적단 선장 샹크스.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으로 해적 생활을 시작한 샹크스는 현 시점 사왕까지 오르며 해적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샹크스는 세계 제1의 거목 미호크와 라이벌이라 불리며 검술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고, 정상결전에서 해군 대장 아카이누의 마그마 주먹을 칼로 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 시점 사왕 중에서 가장 높은 현상금 40억 베리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 팔이 없음에도 사왕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왕들이 물갈이 되는 동안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샹크스는 검의 패왕색 패기를 두를 수 있어 한 번의 공격으로 상대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 카이도는 자신을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은 많지 않다고 했을 때 그중 샹크스도 포함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강함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패기와 검술로 싸우는 샹크스는 현재 엘바프에 머무르고 있고 빅맘을 무너뜨린 최악의 세대 유스타스 캡틴 키드와 대립이 예고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원피스를 찾아내겠다던 샹크스, 검은 수염 티치와 대결도 언젠가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역대 사왕들의 전투력은 패기와 악마의 열매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왕들이 먹은 악마의 열매를 분석한 영상이 있는데 한 번씩 보시면 역대 사왕들 전투력을 좀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